환매, 이 환자는 돌아올 환자예요. 매각한 후에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A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A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죠. 그러면은 A는 한운 수 없이 B에게 팝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환매 특약을 붙이는 거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가 되겠죠. A가 B에게 지금은 팔지만 일정 기간 내에 돈 주고 내가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사오는 약정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환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B에게 있죠. 그리고 환매 특약이 있음을 등기합니다.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러한 환매 특약 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 의한 B가 전득자를 발생시키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을 시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되거든요. 먼저 전득자부터 볼게요. B가 C에게 매각합니다. C는 전득자가 되죠. 그러면 현재 이 토지는 C에게 있는 거죠. 이 경우 A가 기간 내에, 지금 환매권 행사 기간 나중에 배웁니다. 행사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 환매권 행사는 뭐죠? 나한테 다시 팔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를 거절을 못 합니다. 이 경우 환매권 행사는요, B에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가 C죠. 즉 전득자 C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득자 C는 A에게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제한물권 설정 부분입니다. B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죠.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A가 환매권을 행사를 하면은 B는 A에게 이 토지를 되팔아야 되죠. 이때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근저당이나 저당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환매 특약 등기가 있었고 그 등기 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제한물권은 소멸됩니다. 다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토지가 현재는 B 소유예요. 매수인 B가 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은 B 소유가 되죠. 그 후에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A가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가 A에게 다시 넘어오죠. A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 경우 사회경제상으로 판단하죠. 이 건물을 부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게 지상권 개념이죠. 즉 정확하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환매특약 등기가 없었다면 이 경우 B는 A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기, 환매특약 등기를 먼저 하였기 때문에 B는 A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이것 때문이죠. 환매특약 등기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 지문 속에서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환매 기간입니다.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있어요. 부동산은 5년이고요. 동산은 3년입니다. 예를 들어 환매 기간을 당사자 간에 100년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동산에서는 100년으로 정했다. 그럼 100년이 아니고 3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부동산은 5년으로 되는 거고 동산은 3년으로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걸 암기하셔야겠죠. 부오동삼으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매, 틀린 것은 1번 환매권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양도성이 있어요. 없는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매권은 재산권이지 신분행위가 아니에요. 신분에 관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신 전속적이지 않아요. 일신 전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주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환매특약은 따라다니는 종된 개념이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소멸되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됩니다. 3번 환매기간은 연장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에서 5년도 충분히 길다는 거죠. 더 이상 연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번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이런 거죠. 2-1 부번이죠. 이게 -1 이게 부번이거든요.
그러면은 2-1회가 환매 특약이 되죠. 그리고 본번은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보존 등기가 있었겠죠. 즉, 이 부분이죠. 환매 특약 등기에는 부기하는 방식입니다. 5번, 동시에 해야 되죠. 환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환매 특약은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2번, 매매 계약이 주된 개념이죠. 주된 개념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수하는 종된 개념인 환매 특약도 효력을 상실하죠. 부종성입니다. 환매 시에 목적물에서는 과실이 있었고 대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했다면요. 그 경우 환매 시에는 상계합니다. 처음에 A가 B에게 팔았죠. 그리고 다시 A가 되사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이죠. 그리고 A가 B로부터 받았던 대금, 이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간 받았던 부분을 서로 간에 계산하는 겁니다. 즉 퉁치는 거예요. 4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은 부동산이죠. 따라서 5년입니다. 만일 동산이었으면 3년이었겠죠. 5번, 등기 청구권이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거 틀렸어요.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단순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죠. 그러나 이 환매 기간은 법에서 5년입니다. 최장 5년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환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지문에서 보니까 갑이 자기 소유 토지가 있었어요. 을에게 매도하는 거죠. 환매 특약부 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매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갑은 당연히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갑이 받았던 이 3억 원, 을로부터 받았던 이 3억 원을 을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을에게 발생했던 매매 비용이 있죠. 을에게 반환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말이 좀 길었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처음에 팔면서 을이 갑에게 줬던 3억 원 있죠. 을이 갑에게 줬던 돈이에요. 그리고 또 을이 부담했었던 매매 비용, 이 부분을 을에게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갑이 다시 사오려면은 을이 지불했던 이 비용을 을에게 다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 보면은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이 되사오려면은 그간 갑이 받았던 것을 을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을이 부담했었던 매매 비용도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지금 토지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판매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2번 소유권 이전 2-1 환매 특약, 이 부분이죠. 부기 등기입니다.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샀다.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판 경우죠. 그렇고 나서 을은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즉 병은 대가를 다 지불한 경우죠. 그렇게 봐야지만 이 지문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을은 돈을 다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요, 을은 거절할 수가 없죠. 환매 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정당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5번, 환매 등기를 했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환매권 행사를 한 경우에요. 그렇다면은 그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환매 등기 후죠. 따라서 갑은 은행에 대해서, 즉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당권은 소멸이 됩니다. 환매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1번, 매매 후에 매수인이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즉 원래는 갑 소유였어요. 환매 특약부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을 앞으로 와 있죠. 그러고 나서 제3자에 대해서 또 판 겁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등기를 넘겨줘야죠. 환매 특약 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를 들어서 등기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즉 매수인은, 여기가 주어입니다. 매수인은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죠. 환매 기간은 연장하지 못합니다. 5년도 충분히 길어요.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즉 팔았던 것을 다시 사오는 관점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 후에 또다시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매 의사 표시가 바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안 하도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환매 기간은 별도 약정 없으면 5년입니다.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5년입니다. 동시에 해야죠. 환매 틀린 것은 1번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해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어요. 2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환매기간 7년으로 정하면 단축이 되죠. 부동산이니까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4번 깁니다. 뒤에서 읽어요. 환매 관련해서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나대지의 건물 신축, 그러면 이 말이 곧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내용이잖아요. 즉 환매권자는 깨끗한 물건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경유했죠. 따라서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상에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없는 토지를 다시 사는 겁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이 포함이 되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애초에 매수인 앞으로 사올 때 이 매수인이 지급했던 대금 있죠. 이 대금하고 그리고 사오면서 부담했던 매매 비용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환매 옳은 것은 판례의감 1번 갑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있는데 이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환매권도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양도 상속의 대상이 돼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은 3년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토지죠. 토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5년으로 되는 거예요. 환매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어요. 환매특약 등기가 있고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면은 환매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면은 이 제3자가 이기는 경우죠. 따라서 환매권자는 이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환매권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어요. 환매권 행사 관련해서 과실과 이자는 상계합니다. 물론 그 상계에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